자, 가장 핫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을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예. 저는 이방카 카드가 나오는 순간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히 진척됐다는 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방카 보좌관, 백악관 보좌관으로 공식 직함을 지난해 얻었는데 그 전까지도 실세 중에 실세였잖아요. 직함 없을 때도 뭐 공식적 석상에서도 퍼스트 도터라 그랬어. 퍼스트 도터라 그래서 처음 나오는 용어였죠. 예.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딱 김여정을 떠올리게 만든다. 맞아요. 그래서 평창 올 때부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들 했었잖아요. 아쉽게 교차했지만. 그때는 근데 서로 알면서도 모른 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평창에서의 얘기를 강경화 장관이 꺼내면서 예. 또 다시 한번 와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나 좋았다라면서 순순히 오겠다, 초청 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분이 그냥 뭐 한국이 좋다 이러지는 않으실 것으로 그렇겠죠. 보이고 뭔가 여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상호 어떤 얘기 예.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는 게 아닌가 좀 기대감을 좀 올려주네요. 그러니까는 이방카가 온다면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리고 뭐 아버지의 보좌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어떤 임무로 오게 되는 건지는 참 그냥 뜬금없이 올 수는 없잖아요. 뭐 관광 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시기, 소위 말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시기에 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김여정의 하나의 그 카운터 그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바꿔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행정부의 그 실세이자 또 북한의 예를 들면 가장 뭐 외모가 있다라고 하는 뭐 김여정이라고 한다면 또 미국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방카를 꼽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얼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소위 말해서 소프트 외교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양쪽의 영향력 있는 실세들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그 포멀리티를 뛰어넘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패션에 대한 외교라든가 아니면 문화에 대한 외교를 하나의 그 매개적 역할로서 문화의 뭐 총무적 역할로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모델이라 그런지 진짜 키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키가 그 181cm. 문재인 대통령도 작은 키는 아닌데. 네, 181cm 넘고 말이죠.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꼭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그 바로미터적 역할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방카 보좌관이 저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 이 김 본부장이 자기는 FTA 서명 2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자괴감도 느끼던데 먼저 사진 찍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소탈한 느낌이더라고요. 이방카 보좌관이 이제 먼저 김현정 본부장한테 사진을 찍자고 해서 그 한미 양국의 그 매체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카 보좌관 하면 미국의 아주 이례적인 권력자이면서 페리스 힐튼의 뒤를 잇는 그 유명인 같은 그 금수저 유명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카 보좌관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진 찍자고 오는 거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사진 찍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사진 찍어줄까요?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먼저 나서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방카 보좌관이 한국에 온다면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반적인 정치인을 환대하는 거 이상의 엄청난 뭐 스타를 맞이하는 것 같은 굉장한 화제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온다면 다시 한번 그런 화제가 있지 않겠는가. 아동이나 여성 이런 쪽에 또 모임 또 활발하게 하니까 굳이 정치적이지 않아도 그런 이유로도 올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도 여성 문제라든가 아동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이방카 보좌관이 중국 같은 데서 패션 사업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난번에 그게 새로운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니까 그리고 또 저번에 평창에 왔을 때 자신의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엑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또 K-팝 아이돌과의 만남 이런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이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저 아이돌 가수 출신 현아 씨 이분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소속사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아 씨가 그 소속사에서 아이돌 그 혼성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앞두고 있었는데 같은 팀을 하던 후배 가수하고 열애설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현아 씨하고 그 남자 후배 가수가 맞다, 우리 연애하는 거 맞다라고 소속사의 발표를 뒤집은 겁니다. 소속사는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연애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속사에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현아 씨하고 그 열애설 상대자인 남자 연예인을 퇴출시키겠다, 활동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 그러니까 소속사로서는 해당 연예인에게 지금 현아에게 괘씸죄를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둘 안 사겨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저희 사귀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는 아니 뭐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남녀가 사귄다고 퇴출시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는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떠오른 스타죠. 이방 씨가 스타지 않습니까? 근데 교제 상대방인 이던이라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 신인이거든요. 연습생 출신이고. 그럼 소속사 입장에는 한참 앞으로도 뭔가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띄워서 뭐 스타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또 참 묘한 게 우리 그 팬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불안감을 올린 거예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한다고 알려지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흥행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게 뭔가 좀 가름하기 어렵잖아요. 연습생으로 한참 오래 투자를 해서 이제 갓 데뷔를 시켜놓은 신인인데 덜컥 이런 게 오르면 투자한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모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니네 못 사귄다. 그래도 사깁니다 남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해도 그건 못 막아요. 하지만 판례상으로 법원에서도 그건 못 막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계약서에 남녀 교제 금지 뭐 이런 거 넣는다고 뭐. 그거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법원은 봐요. 소용없는 조항이라고 봐요. 아무리 계약서라 그래도 그걸 계약해도. 근데 다만 그것과 이거를 사귀는 거는 못 막더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 사귀어라고 공개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소속사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다툼이 여전히 있어 보여요. 양 변호사님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게 만약에 이게 퇴출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어서 인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계약서 안에 공개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지 가능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 교제 사실을 소속사 상의 없이 알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렇게 연애했다는 것 자체를 현재 문제 삼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연애를 못하게 하는 연애 금지 조항 자체는 판례에도 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풍성이나 건전한 감정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계약 자체는 원천적인 무효이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표준 계약서 상에 이 소속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정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위반했다고 한다면은 계약 위반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즉 연애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은 바깥 외부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계약서상에 정해 있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연애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것은 아니고 계약 관계를 이제 우리가 건드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소속사에서는 연애 금지를 계약서 상에다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불법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군요. 불법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람에게 계약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연애 감정이 드는 거를 제한할 수가 그걸 없다는 어떻게 거죠? 제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고 조금 전에 이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이런 거 있죠. 계약 중에서 옛날에 샤일록의 계약처럼 뭐 빚을 안 갚으면 내 몸에 살을 1파운드를 달라. 이런 식의 계약 조항은 이건 계약이 있어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부류로 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이 연예인들도 참 힘들 것 같아. 근데 아이고 이거 동해안에 이 강원도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오징어 축제가 있거든요. 속초에서 강릉에서 많이 잡히는데 오징어 축제에서 오징어 판매를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주문진에서 19회째 지금 오징어 축제를 하는데 근데 그 오징어 판매 부스가 오징어 축제에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오징어 판매 부스가 왜요? 오징어가 없어서 안 잡혀서 오징어가. 그래서 오징어 축제에서 오징어 판매 부스가 사라지는 대신에 지금 방어,
광어, 멍게. 이러면 이게 오징어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징어 축제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2년 정도 사이에 오징어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금징어라 그래요, 금징어. 그래서 일반 주부분들도 과거에는 오징어 좀 가볍게 샀었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살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오징어 축제 명운마저 지금 좌우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물론 강원도에서도 방어 잡히긴 하지만 겨울철에 주로 마라도에서 제주도에서 우리 대방어 먹고 이러는 건데 떡하니 오징어 축제에 오는 거는 아니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어떡하겠어요. 오징어가 없는데 지금 금징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오징어가 없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오징어 이 친구들이 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동해안에서 그래 주로 많이 잡혔는데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답니다. 모르죠. 또 남북 관계 좋아지면 다시 오징어 잡아올 수도 사실 잡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오징어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또 중국 측에서도 여기까지 또 와서 잡아가는 모양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징어가 귀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오징어 축제라고 했던 걸 아예 이름 자체를 바꿔서 지금도 이제 그 부속어로 해여라 바다의 자 고기의 자 즐거울 낙자 써서 해여라 축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오징어 축제는 빼자. 그래서 지금 그 부제를 제목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자로 또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한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제주에서 화로차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화로차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그 제주도에 그 이제 오게 되면 저겁니다. 지금 그 화로차 뒤에 있는 저게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숨어서 제주도에서 그 육지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또는 뭐 다른 그 방법 자체가 이제 그 감귤의 탑차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탑차를 통해서 화물선이 운반돼서 가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감귤 그 상자 사이에 사람은 이제 숨어서 가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그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제주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제주도에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그 30일인데 원래 그 제주도에 공사가 많았을 때는 제주도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말해서 공사 건수가 지금 20% 이상 급감하다 보니까 소위 그 육지로 그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예를 들면 연결하는 브로커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작은 선주하고 연결이 돼갖고 저렇게 숨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오려면은 적어도 10시간 정도는 타고 나와야 될 텐데 사람이 저렇게 화로차에 타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을 뭐 그 반추에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도 원형어선에 숨어서 가기도 했었던 적이 70년대 80년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10시간 정도 저 안에 있는 것은 다 이제 견뎌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제주도가 또 저 중국은 무비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2002년부터 무비자로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160개 국이죠. 다만 이제 예멘 등은 26개 국가를 제외. 예멘 난민이 예멘 난민은 이제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건설 경기와 또 일자리 그다음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육지로밖에 그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그 첩보가 있지 않으면은 과연 어느 배에 누가 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첩보 수집을 해서 이번 그 사안에도 장흥에서 출발한 작은 거선이 제주도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타고 가는 것을 첩보를 입수해서 해경이 결국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범죄도시에 보면 영화 범죄도시 보면 윤계상 씨 역할했던 사람들이 미립국해가지고 저런 막 범죄자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자리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든가 또는 낙담을 받는다든가 또는 다른 이미 존재해 있는 그 외국인 그 범죄 조직하고 뭐 연계한다든가 라고 하면 자신의 그 외국인 그 나라에서 온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우리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외국인 범죄가 계속 뭐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악화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징어 축제에는 오징어가 없고 화로선에는 사람이 타는 참 세상 이상한 세상이라고 그랬네요.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